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것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사람도, 감정도, 기억도. 마치 그것이 내 삶의 전부인 것처럼 꽉 움켜쥐고는 놓지 않으려 하지요. 특히 사람에 대한 집착은 마음의 고통을 불러옵니다. 떠나간 사람, 멀어진 관계, 끝이 보이는 인연을 억지로 이어가려 하면 할수록 마음은 점점 더 상처를 입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괴로움의 뿌리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내가 저 사람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정말 그런가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인연이 있다면 그것은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머무르는 사람일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지인은 10여 년을 같은 사람을 마음에 품고 살았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멀리 떠났고 다른 가정을 꾸렸지만 그 지인은 여전히 그때의 사랑을 잊지 못해 혼자 시간을 멈춰두고 살았지요. 매년 같은 카페에 들러 그 사람이 좋아하던 커피를 시키고 그 사람이 떠난 계절이 오면 며칠간 아예 말을 잃었습니다. 처음엔 그 지인의 사랑이 애틋하고 깊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건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란 걸 알게 됐습니다. 그 집착은 그 지인의 삶을 옥죄고 새로운 인연의 문을 닫아버렸지요. 때로는 손을 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붙잡아도 흘러가는 물처럼 인연은 때가 되면 흘러가야만 하는 법. 억지로 막는다고 해서 물이 거슬러 흐르지 않습니다. 사람 사이의 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곁에 없다고 해서 영원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반대로 지금 가까이 있다고 해서 평생 함께할 인연이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러니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애써 집착하지 마세요. 떠나간 인연에 너무 오랫동안 머무르지 마세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인연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일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왜 불안한지, 왜 이토록 누군가에게 매달리는지 그 깊은 곳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것이죠. 많은 이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진짜 인연은 내가 잡지 않아도 나를 놓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 스님이 어느 날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슬퍼하느냐?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던 사람이 저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괴롭습니다. 그러자 스님은 고요한 미소로 이렇게 말했지요. 내가 괴로운 건 그 사람이 떠나서가 아니라 떠난 사람을 놓지 못해서란다. 그래서 때때로 놓아야 할 인연은 과감히 놓아야 합니다. 붙잡을수록 괴로운 관계라면 이미 끝난 인연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해받고 싶다는 마음도 사랑받고 싶다는 바람도 모두 사람으로서 지극히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러나 그 감정에 집착하게 되면 그때부터 고통이 시작됩니다. 사랑은 흘러야 합니다. 애정도 흘러야 하고 존중도 신뢰도 마찬가지입니다. 흐르지 않고 고인 감정은 언젠가 탁해지고 썩기 마련입니다. 마음이 힘들고 누군가를 놓기 어려울 때 이 말을 기억하세요. 때가 되면 시절 인연은 저절로 온다. 억지로 만들지 않아도 어떤 역할을 하려 애쓰지 않아도 당신이 당신답게 살아가는 그 길 위에 시절 인연은 저절로 찾아옵니다. 마치 봄이 오면 꽃이 피고 가을이 오면 낙엽이 지는 것처럼 때가 되면 인연은 저절로 맺어지고 또 저절로 쓰러져 갑니다. 우리는 그저 그 흐름 안에 마음을 편히 두고 살아가면 됩니다. 오늘 당신이 놓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미련이 아니라 당신을 괴롭히는 집착일지도 모릅니다. 놓는다고 지는 게 아닙니다. 비워야 들어올 자리가 생기듯 놓아야 올 인연이 찾아옵니다. 그러니 오늘도 자신에게 조용히 말해보세요. 나는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집중하겠다. 지나간 인연은 고맙게 보내고 오지 않은 인연은 조급하게 부르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기로. 그 마음으로 살아갈 때 당신에게 진짜 인연은 반드시 다가옵니다.
그러니 오늘 천천히 놓아보세요. 그리고 기다리세요. 때가 되면 시절 인연은 반드시 옵니다. 한 번은 조용한 산사에 머물며 수행하던 시절, 스님 한 분과 나눈 대화가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그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연이라는 건 때가 되어 오고 때가 되어 떠난다. 그 흐름을 거스르려 하지 말고 바라보는 눈을 길러야 한다. 당시 저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져 가는 걸 느끼고 있었고, 마음속에서 큰 혼란이 일고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붙잡고 싶었고 잘해보려고 애를 썼지만 상대의 마음은 이미 점점 다치고 있었지요. 그 스님의 말씀은 그런 제 마음을 조용히 감싸는 따뜻한 이불 같았습니다. 붙잡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구나. 나 혼자 애쓴다고 인연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그날 이후 저는 조금씩 내려놓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었고, 문득문득 그 사람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떠올라 혼자 눈물 짓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사람을 향한 애틋함을 억지로 끊으려 하지 않고 그리움이 찾아오면 그냥 함께 있어주기로 했더니 마음이 이전보다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억지로 잊으려 하면 더 선명해지던 얼굴이 차츰 흐려지기 시작했고, 매일같이 울리던 마음속 종소리도 어느 날엔가 멈추어 있음을 느꼈지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놓는다는 것은 단념이 아니라 자유다. 그 말이 그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놓는다는 것은 내 마음을 비우는 것이지, 그 사람을 지워버리는 게 아니었구나. 그리고 시간이 흘러 정말 뜻밖의 인연들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는 사람들, 억지로 나를 바꾸려 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은 이전의 나였다면 눈에 띄지도 않았을 존재들이었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집착이라는 안경을 벗고 나서야 진짜 인연이 보인다는 것을. 살다 보면 누군가는 우리 곁에 머물고 누군가는 스쳐갑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인연은 나에게 어떤 가르침을 남기고 떠나갑니다. 인연이 끝났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그 인연이 닿은 자리에는 반드시 또 다른 인연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그러니 오늘도 천천히 당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혹시라도 누군가를 놓지 못해 애쓰고 있다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나는 이 인연에서 배울 만큼 배웠다. 이제는 놓아도 괜찮다. 시절 인연은 당신이 준비될 때 찾아옵니다. 그때를 위해 당신의 마음을 조금 더 단단히, 조금 더 여유롭게 만들어 두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조용히 되뇌어 봅니다. 놓는다는 것은 단념이 아니라 자유다. 이 말이 가슴 깊이 스며들 때 비로소 당신은 새로운 인연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전 직장 동료 중에 현우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누군가에게 기대고 의지하려는 성향이 강한 사람이었지요. 늘 연애 중이었고 헤어졌다 싶으면 곧바로 다른 누군가와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곤 했습니다. 마치 혼자 있는 것이 큰 두려움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이 곁에 있어야 마음이 안정돼. 그래야 일이든 뭐든 할 수 있거든. 그 말이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나 관계는 삶의 커다란 부분이니까요. 하지만 그는 너무 자주, 너무 빠르게 새로운 사람에게 마음을 기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또다시 힘들다고 말하곤 했지요. 결국 그는 어떤 인연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정성을 다하지만 조금만 불편한 기색이 보이면 마음이 흔들렸고, 그 불안함을 감추기 위해 더 집착했습니다. 그 집착은 상대방을 지치게 만들었고 관계는 금세 무너졌습니다. 하루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매번 급하게 사람을 찾는 거야? 넌 혼자 있는 시간에 너무 불안해 보여. 그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조용히 고백했습니다.
사실 나 자신을 혼자 바라보는 게 무서워. 혼자 있으면 내가 비어 있다는 느낌이 들어.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는 누군가를 붙잡음으로써 사실은 자기 자신을 붙잡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내면의 공허함을 타인의 존재로 덮으려 하다 보니 인연은 깊어지기보다 얇은 얼음 위를 걷는 것처럼 위태로웠던 것이지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외부의 것에 의지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우리가 인연을 맺는 이유는 외로움을 잊기 위해서가 아니라 함께 있을 때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서여야 합니다. 자기 자신과 온전히 마주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누군가와의 관계도 건강해집니다. 현우에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자신을 혼자서도 괜찮은 존재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그때 진짜 좋은 인연이 와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을 거야.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로운 게 아니라 나를 못 견디는 게 외로운 거였구나. 집착은 때로 사랑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자기 자신을 인정하지 못한 채 만들어낸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알아가야 합니다. 비어있는 나를 억지로 채우려 하기보다는 그 빈 공간을 이해하고 천천히 채워가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인연은 그 빈 곳을 채워주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나란히 걷는 동행일 뿐입니다. 진짜 인연은 당신이 불완전할 때에도 그 불완전함을 탓하지 않고 함께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조용히 되뇌어 보세요. 나는 혼자서도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다. 그 말이 마음속에 뿌리 내릴 때 당신의 곁에는 어느새 진짜 인연이 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결과로 사람을 판단하고 성과로 인연을 평가하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오랜 친구 사이도 이제는 도움이 되는지를 따지고 연인 관계도 나에게 얼마나 유익한가를 기준으로 삼지요. 이처럼 이해득실의 저울 위에 인연을 올려두는 순간 그 인연은 점점 메말라가기 시작합니다. 진심보다는 조건이, 마음보다는 계산이 앞서게 되니까요. 예전에 함께 일했던 후배 지연이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성실하고 밝은 사람이었지만 관계 안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하려 애쓰는 스타일이었습니다. 누군가와 가까워지면 반드시 무언가를 해줘야만 그 사람이 자신을 좋아할 거라 믿었던 것이죠. 어느 날 지연이 조용히 털어놓았습니다. 선배, 전 늘 누군가를 챙기고 도와줘야 사랑받는다고 느껴요. 그냥 있는 그대로의 저는 별로 가치가 없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 말은 마치 마음 한켠을 찌르는 바늘 같았습니다. 사랑받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포장하고 인정을 받기 위해 자신을 소모하는 모습은 참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모습이기도 했거든요. 저는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지연아, 진짜 인연은 내가 뭘 해줘서가 아니라 그냥 너라서 함께 있고 싶은 사람들이야. 내가 가만히 있어도 그 자리에 있어주는 사람들이지.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고유한 인연이 시작된다. 진짜 인연은 꾸미지 않아도 편안한 사이입니다. 어떤 설명도 필요 없고 어떤 보상도 요구되지 않지요. 그저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한 사람. 그런 인연은 오히려 말없이 더 깊게 이어집니다. 지연은 그 말을 듣고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그런 인연 저도 만나보고 싶어요. 정말 그렇게 해도 괜찮은 걸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물론이지. 그리고 그 시작은 너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야. 인연은 거울과 같습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내 앞에 서는 사람의 모습도 달라집니다. 나를 아끼면 나를 아껴주는 사람이 찾아오고 나를 무시하면 나를 함부로 대하는 인연이 붙습니다. 그래서 진짜 인연을 만나고 싶다면 먼저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오랜 비교와 평가 속에서 자라난 우리는
자꾸만 스스로를 깎아내리고 더 나은 무언가로 포장하려 하니까요. 그러나 그런 삶은 결국 지치고 무너집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 어떤 인연도 오래 버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연은 이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잘하려 하던 태도에서 벗어나 자신에게 먼저 집중하기 시작했지요. 혼자 있는 시간이 불안하지 않다고 했고, 도움이 되지 않더라도 함께 있는 것만으로 충분한 사람들과 조금씩 진짜 관계를 만들어 갔습니다. 시간이 지나 그녀는 말했습니다. 선배, 이젠 알겠어요. 누가 떠나도 너무 무섭지 않아요. 진짜 인연은 남고 아닌 사람은 떠나는 게 당연한 거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래, 그게 시절 인연이지.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그저 나답게 살아갈 때 머물 인연은 스스로 머문다는 걸. 그러니 오늘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고 있는가? 그 질문에 솔직히 고개를 끄덕일 수 있다면 당신의 삶에도 진짜 인연이 조용히 다가오고 있을 것입니다. 지영과의 대화를 곱씹던 어느 날 문득 떠오른 또 다른 인연이 있었습니다. 예전 직장 동료였던 민수는 조금 다른 결을 가진 사람이었지요. 항상 웃는 얼굴이었지만 정작 자신의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와 친절했지만 누구와도 깊이 연결되지 못한 채 늘 한 발 물러서 있던 사람이었죠. 처음엔 그런 그의 태도가 조심스럽고 배려 깊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가 타인과의 관계에 집착하지 않는 이유는 사실 너무 많은 상처를 겪은 탓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한 번은 퇴근 후 둘이 늦게까지 남게 되었을 때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한테 너무 기대면 결국 실망만 남더라고요. 그래서 기대하지 않아요. 덜 친해지면 덜 아프니까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누군가를 믿었다가 버려졌던 기억, 함께했던 사람이 모른 척 등을 돌렸던 순간들. 그 상처들이 그의 마음을 조용히 닫게 만든 것이겠지요. 부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집착은 고통에서 시작되고 고통으로 끝난다. 민수는 집착하지 않는 듯 보였지만 그 무심한 태도 속에도 사실은 깊은 두려움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누군가를 향한 믿음이 배신으로 돌아올까봐 차라리 애초에 기대지 않기로 한 그 마음. 그러나 그렇게 마음을 닫은 채 살아가는 삶은 결국 혼자라는 사실을 더욱 선명하게 만들 뿐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곁에 있어도 정작 마음을 나눌 이 하나 없는 외로움이 남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기대는 게 약한 게 아니야. 기대는다는 건 그만큼 내가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었다는 거니까. 그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었네요. 나도 언젠가 다시 기대고 싶어요. 그 말 속에는 작은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래 굳어있던 마음의 문이 아주 조금 열린 것이었지요. 우리는 종종 너무 많이 상처받아서 아예 마음을 닫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들은 집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너무 많이 기대고 무너졌던 아픔을 안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판단하기보다 그 마음의 무게를 이해해주는 것이 먼저입니다. 때로는 조용히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으니까요. 민수와의 그 대화 이후 그는 조금씩 다른 사람들과도 깊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아직도 때론 경계하는 모습이 보였지만 그래도 예전처럼 마음을 닫지는 않았습니다. 그를 보며 저는 다시금 느꼈습니다. 시절 인연은 억지로 당겨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준비될 때 자연스레 스며드는 것이라는 걸. 기대고 싶은 마음, 두려운 마음, 그 모든 마음을 그대로 품고 살아가도 괜찮습니다. 진짜 인연은 그런 당신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민수의 변화는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누구보다 조심스러웠던 사람이었기에
그의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는 것이 내게는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이제 예전보다 자주 웃었고 조용히 누군가의 말에 귀 기울이던 사람이 어느새 농담도 건넸습니다. 물론 그 변화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건 아니었습니다. 그의 내면은 여전히 과거의 상처로 얼룩져 있었고 문득문득 그 기억들이 그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수는 내게 말했습니다. 형, 요즘은 사람이 그립다고 느껴져요. 그냥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한 사람이요. 그 한마디가 참 오래도록 마음에 남았습니다. 예전에 그라면 결코 쉽게 하지 않았을 말이었으니까요. 누군가를 원한다는 것, 함께 있고 싶다고 느낀다는 건 그만큼 삶이 고요히 다시 열리고 있다는 증거였지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닫힌 마음은 어둠을 키우고 열린 마음은 인연을 불러온다. 민수의 마음은 조금씩 빛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는 깨달았습니다. 인연이란 어쩌면 그 사람의 아픔까지 함께 바라봐 줄 수 있을 때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라는 걸요. 우리 삶엔 마음을 열기 힘든 순간들이 참 많습니다. 배신당한 경험, 오해받았던 날들, 끝내 풀리지 않은 오랜 오해들. 그 모든 기억이 벽이 되어 누군가와의 거리감을 만들지요. 그렇다고 해서 마음을 닫은 채 사는 삶이 더 나은 건 아닙니다. 외롭고 허전하고 결국은 고요한 침묵 속에서 스스로를 점점 더 단단하게 가두게 되지요. 민수는 이제 그 침묵에서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한 걸음씩 아주 천천히. 나는 그런 그의 모습을 보며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얼마나 조심스럽고 예민하게 살아가는지를 다시금 느꼈습니다. 어쩌면 시절 인연이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조금씩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에게만 천천히 다가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당신 곁에도 조용히 다가오는 인연이 있을지 모릅니다. 너무 당연해서 혹은 너무 익숙해서 눈치채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이 당신이 힘들 때 묵묵히 곁을 지키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시절 인연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는 마음을 조금만 열어보세요. 민수처럼 아주 조금이라도. 진짜 인연은 말없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민수의 이야기가 끝난 뒤에도 나는 오래도록 그를 떠올렸습니다. 그렇게 조용히 달라져가는 사람의 모습을 곁에서 지켜본다는 건 묘하게도 나를 돌아보게 만드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어느 저녁 낯선 이름으로 온 메시지를 하나 받았습니다. 혹시 기억하시겠어요? 예전에 같이 일했던 영숙이에요. 문득 머릿속에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일을 그만두고 갑자기 사라졌던 후배 영숙? 사람들에게 상처도 많이 받았고 그만큼 상처도 많이 주었던 사람. 그땐 참 날카롭고 쉽게 부딪히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한 카페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고 우리는 오래전처럼 마주 앉았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눈빛은 여전히 그 시절의 흔적을 지니고 있었지요. 그땐 정말 죄송했어요. 다 저 때문이었죠. 너무 예민하고 다들적으로만 보였어요. 그게 제 방어였다는 걸 나중에서야 알았어요. 그녀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묻지도 않은 사연을 들었습니다. 부모님과의 갈등, 인정받고 싶은 욕구, 그리고 항상 불안했던 내면의 그림자. 영숙은 오랜 시간 심리 상담도 받았고 지금은 요양병원에서 어르신들을 돌보며 지낸다고 했습니다. 누군가를 돌보다 보니 나도 조금씩 치유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상하죠? 그 말에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을 위한 선행은 결국 자신을 위한 치유가 된다. 영숙은 예전의 자신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모습을 껴안고 지금의 자신을 새로 살아가는 중이었지요. 그 모습은 민수와 또 달랐습니다. 민수가 조심스레 마음을 열어가는 인연이었다면
영숙은 자신의 그림자와 정면으로 마주한 끝에 찾아온 인연이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한 시절 거칠고 날이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 시절의 나로 인해 누군가와 멀어졌고 어떤 인연은 끝이 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시절 인연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돌고 돌아 시간이 지나 다시 마주할 인연도 있으니까요. 카페를 나서기 전 영숙이 말했습니다. 그때 선배가 딱 한마디 해줬던 거 기억나요? 괜찮아, 지금 너도 이해해. 그 말 덕분에 버틸 수 있었어요. 나는 그 말이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겐 그것이 삶의 한 구절처럼 남아 있었던 것이겠지요. 이처럼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인연의 언덕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꼭 좋은 말이 아니더라도 따뜻한 눈빛 하나, 그저 아무 말 없이 옆에 있어준 시간이 누군가에게는 오래도록 남는 것입니다. 시절 인연은 늘 우리 곁에 있지만 그것이 언제 꽃 피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인연은 이별 후에야 다시 피어나고 어떤 인연은 시간이 흐른 뒤에야 비로소 제대로 만납니다. 그러니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지금 떠나간 인연이 있다 해도 그것이 끝은 아닙니다. 언젠가 삶이 조금 덜 아플 때, 서로가 조금 더 단단해졌을 때 그 인연은 다시 당신을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스쳐 지나간 얼굴 하나가 떠오른다면 그 인연을 원망하지 말고 그 시절 나와 그를 함께 품어주세요.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당신이 있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 인연은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시절 인연은 반드시 다시 꽃을 피우게 되어 있습니다. 인연이란 참으로 묘한 것입니다. 때로는 스쳐 지나간 것 같은 사람도 어느 날 우리의 삶 한가운데로 다시 걸어 들어오고, 한때는 끊을 수 없을 것 같던 인연도 조용히 등을 돌리고 사라지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인연 따라왔다가 인연 따라가는 것, 그 흐름에 집착하지 말라. 우리는 그 말씀을 잘 알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늘 아쉬움을 품고 삽니다. 왜 떠났을까? 왜 나를 버렸을까? 왜 나는 그 인연을 놓을 수 없을까? 그러나 인연이란 억지로 잡을수록 멀어지고 놓아줄수록 깊이 스며드는 법입니다. 진짜 인연은 계산하지 않아도 다가오고 설명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닿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오디오북을 통해 우리는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기다림 속에 피어난 인연, 상처 속에서도 다시 다가온 인연, 거리를 두었기에 지켜낼 수 있었던 인연, 그리고 오랜 시간 돌아와 다시 마주한 인연까지. 그 모든 이야기는 결국 한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인연에는 때가 있다. 그 시절이 되면 그 사람은 다시 당신 곁으로 올 것입니다. 당신이 애쓰지 않아도 그 마음이 깨어 있으면 시절 인연은 저절로 머무를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지요. 인연은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성숙하여 만나는 것이다. 그러니 오늘 당신 곁에 머문 인연이 있다면, 그 인연을 감사히 여기고 떠나간 인연이 있다면 그 사람의 목까지도 마음의 평화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인연에 대해선 초조해하지 말고 자신을 더 맑게 가꾸며 기다려주세요. 인연은 결국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머물 사람과 떠날 사람이 갈리는 것이니까요. 이제는 조용히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나답게 살겠습니다. 그러면 머물 인연은 스스로 머무를 것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마음에 고요한 연꽃 한 송이 피어나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